안녕하세요. 한차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혼할 경우에 과연 양육비를 얼마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2021년도 새로 개정된 양육비 기준표를 읽는 법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기준표는 매년 발행되는 것은 아니고 한 4, 5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는 2017년도 거를 그 양육비 기준표를 계속 적용해 오다가 이번에 2021년도 양육비 기준표가 만들어졌고,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표의 전제가 자녀가 2명일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 2명, 총 4인 가구를 전제한 기준표다, 금액이다. 그럼 3인 가구는 어떻게 합니까? 5인 가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랬을 때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일단은 예시로 자녀가 2명인 기준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녀가 1명일 경우에도 일단은 이 표대로 계산을 하고 보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3명일 기준일 때도 일단은 이렇게 이 표로 계산을 해놓고 이 표는 자녀가 2명일 때 기준의 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표를 읽는 법만 아시면은 어떻게 보정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측이 아니고 상단에 가로항을 보세요. 맨 상단에 가로항을 보시면은 금액 구간이 돼 있죠. 부모의 소득 구간인데, 여기서의 소득은 부모의 합산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일방의 소득이 100만원, 또 배우자의 소득이 200만원 이러면은 100만원, 200만원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면 300만원이죠. 그러면은 300만원 구간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저랑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한쪽의 소득은 180만원, 또 한쪽의 나머지 소득은 270만원 구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명이 있다. 미성년 자녀는 2명이 있는데, 뭐 한 명은 만 15세, 또 한 명은 만 8세, 뭐 이 정도로 해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예시 문구 보시면은 표준 양육비 결정의 예시 있으시죠? 그 상단에 보면은 한쪽은 만 15세 자녀고 또 하나는 만 8세 자녀가 있고, 두 부부의 소득은 각자 180만원, 270만원이어서 결국에는 어때요? 상단을 보실 때는 부부의 합산 소득을 읽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부부의 합산 소득은 450만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예시표를 보시면은 450만원은 400만원에서 499만원 구간을 보시면 되죠. 가로항에서는 그 구간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에서는 자녀가 2명 있잖아요. 한 명은 15세, 한 명은 8세니까 일단은 한 명씩 계산하면 돼요. 그럼 구간은 이제 합산소득 구간은 450만원으로 정해졌고, 요 이제 표 보이시죠? 아들의 표준 양육비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한 명의 만 8세인 아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450만원 구간에서 만 8세 아들 가로줄로 해서 연결을 시켜보면은 그 아이 한 명당의 월 양육비는 114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 15세 딸의 양육비를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세로항에서 15세에서 18세 구간, 그 다음에 가로항에서 450만원 구간이 만나는 곳에서 딸의 표준 양육비가 표시되어 있죠. 1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두 금액을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254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2,000원은 빼고요. 254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육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아까 뭐예요? 부부의 합산소득으로 지금 양육비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50만원이라는 양육비는, 월 양육비는 한쪽에서 부담하는 양육비가 아니고 얘 둘을 키우는데, 부부가 키우는데 총 2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 부부 중에서 한 명은 애를 키우게 되겠죠. 이제 이혼을 하니까 같이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양육권자가 되고 안 키우는 쪽에서는 비양육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한테 이 250만 원 중에 얼마를 줘야 되는지의 문제잖아요. 왜냐면은 250만 원 중에서 양육권자는 애를 직접 키우는 사람은 자기도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뭐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기는 직접 애를 키우면서 자기 부담분은 자기가 직접 돈을 쓰면 되니까, 애들 키우면서 직접 애들한테 돈을 쓰면 되니까 결국에는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 이 250만 원 중에서를 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요 계산표를 보시면요, 여기서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여기 지금 그 뭐 예시분 1항 보면 표준 양육비 결정해가지고 140만원, 114만원 이 부분은 방금 표로 계산한 거예요. 이미 다 보신 내용이고, 3항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예시로 들었을 때 양육권자의 소득이 월 180만원이었고 비양육권자의 소득이 월 270만원 예시입니다. 그러면은 애를 안 키우는 쪽에서 소득이 더 높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50만원 중에서 애 둘을 키우는데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애를 직접 키우는 사람은 그 돈을 낼 필요가 없고 자기 부담분을 낼 필요가 없고 애를 안 키우는 쪽에서 얼마를 줘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소득으로 분배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권자의 소득이 180만원이기 때문에 180만 더하기 270만원 하면 4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450만원 중에서 양육권자의 부담 비율은 40%, 180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비양육권자의 부담 비율은 60%죠. 270이니까. 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는데 25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비양육권자가 최종적으로 양육권자한테 줘야 될 양육비는 250만원에 한 60% 정도 되는 금액이다. 그거를 최종 계산한 금액이 사항에 보시면은 152만 5,2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비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설명을 뭐라고 드렸어요? 애가 2명인 기준일 때 이렇게 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애가 1명인 기준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계산했을 때 요 딸은 없었고 15세 되는 딸은 없었고 이 동일한 사례에서요, 7세 되는 아들만 8세 되는 아들만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14만원이고 114만원에 60% 금액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적게 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114만원의 60% 금액을 계산한 걸 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이가 1명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를 증액해야 되냐? 이건 딱히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은 보통 한 50% 정도 증액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이제 애 2명일 경우에는 152만 원 정도였잖아요. 아까 60%를 계산하니까. 근데 애 1명일 때 계산을 뭐 대략적으로 해볼게요. 그냥 암산으로. 그럼 114만 원인데 여기서 60% 하면은 한 70만 원 돈 되겠죠. 대충. 월 7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자녀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70만 원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증액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뭐 50%까지는 안 되겠네요. 50%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2, 30만 원 플러스 하면 한 90만 원 정도 줘라.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액하고, 반대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만약에 애가 4명이에요. 근데 이걸 표대로만 계산해 버리면은 월급 다 갖다 줘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반대로 애가 4명인 경우에는 한쪽이 다 키운다라고 하면은 확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표보다 1인당 계산 기준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적정한 합의점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기준점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두 가구인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이 표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드물어요. 이 표보다 조금 적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 과정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도 지금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잘 주장하고 불리한 부분을 잘 방어하고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든 지급을
받아야 되는 쪽이든 좀 유리하게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겠냐. 마지막으로 봐보시면은 기본 원칙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사전 기준표 설명 부분에서 사망 보시면은 가상 감산 요소를 고려한다라고 돼 있고 보면은 부모의 재산 상황이 돼 있죠. 가산 또는 감산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표는 이때까지 뭘로 이야기했어요? 월 소득으로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혼했는데 상대방이 소득이 없어. 근데 애는 내가 키우는데 근데 소득은 없는데 월 소득은 없는데 그 사람이 뭐 수십억대 자산가예요. 그러면은 뭐 월 양육비가 40만 원, 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산 상황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는 자녀의 거주 지역이 도시 지역은 이 표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받을 수가 있고 농어촌 지역은 실제로 뭐 교육비라든지 이게 좀 낮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낮아질 수가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녀 수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이 표보다 증액된다. 그 다음에 뭐 3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이 표보다 좀 감산된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특히 뭐 자녀가 특별하게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특이점이 있으면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를 고려를 해주죠. 그리고 교육비도 교육비 부분에서 메뉴에 보면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부부가 원래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교육열이 되게 높아가지고 애한테 막 교육비를 많이 주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이 키우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양육비를 비양육자가 양육권자한테 양육비를 일반적인 기준보다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이혼 안 했으면은 뭐 계속 그 정도로 교육을 받았을 건데 뭐 학원도 다니고 받았을 건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방이 막 이제 표대로만 주겠다. 나 양육비 높게 못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기존에 우리 부부는 이 자녀에 대해서 교육열이 높아서 어느 정도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해왔고 이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일반적 기준보다 내가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걸 좀 항변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지 좀 반영이 잘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재산 문제랑 비슷한 건데,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그 비양육권자가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많이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좀 감액을 해준다. 다만 개인회생 파산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또 증액한다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변론할 때는 요 제일 처음에 표를 보시면은 자녀 나이 구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 표의 성향을 보면 나이가 늘어날수록 양육비가 좀 증액되죠. 실제로 애가 클수록 양육비가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소송을 할 때는 5세였어요. 근데 이제 이혼하고 나서 한 3년, 4년, 5년 지나면 애는 뭐 10살이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는 이미 판결 받아놓은 양육비는 5세 기준의 양육비인데 왜 10살 기준으로 증액을 안 해주냐. 내가 그걸 증액하자고 또 양육비 증액 소송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반영을 안 해줍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들이 중학교 가는 시기라든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시기를 특정해 가지고 언제까지는 얼마, 언제까지는 좀 증액을 해달라고 하고 판사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나이 구간을 나눠 가지고 애가 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저학년 때까지는 얼마,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조금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중요하고 가장 또 양육비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육권 내지는 친권 내지는 양육비의 문제는 법원에서 관점은 무조건 아이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부부의 뭐 소득 이 계산 방식대로 계산했을 때
비양육권자가 소득이 0원이다. 0원이면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표대로 계산하면. 그렇죠. 0원이면 양육비 안 줘도 되죠. 가 아니고, 애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이혼을 했어도 결국에는 내가 아빠, 내가 엄마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비는 결국에는, 자기의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지가 멀쩡하든 어쨌든, 왜냐면 나보다는 아이가 더 공박한 처지에 있잖아요. 부모가 실업자라고 해서 그럼 아이들 보고 굶어 죽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치와 같이, 비양육권자가 자기가 뭐 실업자라고 해서 나는 뭐 실업자니까는 양육비 못 준다는 안 돼요. 양육권자가 협의를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양육권자는 난 양육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는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 인정이 됩니다. 보통 소득이 없는 경우, 없거나 엄청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인정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로서의 책임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양육비나 양육권 분쟁은 아이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을 잘 알고 대응을 하신다면 결국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